탈모약은 효과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이게 개인차가 있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은 분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가 싫어요. 수술을 한번 제대로 하고 약물 치료를 한 분이 10년 지났을 때 모습과 약물 치료를 포기하고 딱 시의적절하게 2번, 3번 수술한 사람의 결과가 10년 후에 만약에 비교가 됐을 때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약은 불안하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괜히 찜찜하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시는 게 더 이익 아닐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환자 중에 약을 안 먹고 수술을 3번, 4번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밀도가 떨어져요. 결국에는 약물 치료를 안 하신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수술 가지고는 절대 약물 치료에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약이 다르다 보니까 용량이 달라요. 같은 약이 아니니까 용량이 함량이 같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약효도 있어야 되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약효가 제일 좋은 용량을 이제 제약사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용량은 여러 가지 용량들이 막 있어요. 피나스테리드 계열은 잘라 먹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는 다른 용량의 약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두타스테리드 계열은 보통 한 가지 용량만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은 가능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용량을 꼭 드시면 좋겠고 기간은 최소 1년 정도 드시면 좋겠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야간 시간, 저녁 시간에 많이 드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약효는 아시다시피 DHT를 낮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을 먹자마자 효과가 없어요. 보통 2-3개월 지나야 DHT를 낮춰서 탈모가 안정되는 효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고 막 한 달 약 먹고 약효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길게 보시고 6개월 이상 적어도 1년을 약을 꾸준히 드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헤어셀 뭐 알고 계실걸요? 많이 치료들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리는 헤어셀이라는 게 이제 전기가 통하면 전기장, 자기장에서 그 주변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영역에 자극이 만들어져요. 저희 세포는 아시다시피 어떤 미세 전류나 자극에 의해서 뭔가 세포 활성이 높아지고 하잖아요. 그런 좋은 자극, 전자기장 안에 내 두피를 딱 넣으면 두피 안에 있는 세포들, 모근에 있는 세포들이 조금 자극을 받아서 예를 들면 혈액순환도 좀 개선될 수 있고 자고 있는 모근 세포가 막 자극이 돼서 막 활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걸 기대해서 하는 치료예요. 가서 앉아 계시면 일정 시간 기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침습적이에요.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시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치료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보통은 두피를 조금 관리하시는데 신경 써서 관리하고 싶다, 좀 더 수준 높은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실 때 주사 치료도 있지만 이런 비침습적인 치료, 헤어셀 치료가 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한테는 헤어셀을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히알루론산이 뭐냐면 결국엔 보습, 수분량을 늘리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사실 이 비싼 성분을 두피에까지 쓰기에는 조금 이제 아깝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정수리나 가르마 탈모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보면 이식할 때 두피가 엄청 얇고 질기고 딱딱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보습 능력 있는 거 뭐 하셔야 돼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히알루론산 주사를 우리가 직접 집어넣어서 두피를 더 좋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낭의 품질이나 캐릭터도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많이 안 하고 있고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돈을 써서 두피를 조금 좋게 만드는 게 과연 득이 될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원형 탈모나 정수리 탈모, 가르마 탈모가 앞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두피에다가 아주 작은 주사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이제 오래된 치료인데 관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조 테라피가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도 있고 어떤 게 효과가 있다 없다 막 얘기가 참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증은 조금 있고요. 두피를 이렇게 침습적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을 이제 주입하는 거니까 이물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 따라서 느끼시는 효과가 좀 다르기는 해요. 저 같으면 예전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사실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 이유가 일단 환자분들이 오래 꾸준히 하시기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처음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주사를 맞고 약물을 주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치료 효과가 더뎌요. 비침습적이고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되게 좋다고 저희가 격찬을 했지만 사실 그 효과가 되게 크다라는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효과를 뭐 있다 없다 운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요. 이제 조금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병원마다 치료센터마다 매저 치료를 할 때 자기네가 이제 주입해주는 약물이 되게 좋고 되게 특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치료 목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성분들도 있지만 피부과적으로 앰플이라고 하죠. 겉에 발라야 되는 화장품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될 때도 있어요. 피부가 자극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매조 치료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샴푸 잘 못하시고 두피가 지저분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혼자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이나 센터를 방문하셔서 두피 관리를 받고 매조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은 도움이 돼요.